그래서 오늘 또 선형대 수학을 내용을 이야기할 텐데 우리가 그 시작하기 앞서서 파이썬을 미리 조금 공부해 놓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파이썬을 만약에 스스로 공부한다면 어떻게 공부할지 조금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 있는 영상은 제가 예전에 찾았던 영상이라서 사실 더 최근에 더 좋은 다른 강의들이 있을 텐데 파이썬의 기본적인 뭐 변수가 뭔지 if else 구문은 펑션 어떻게 정의하고 리스트랑 뭐 for 같은 거 사용하는 거 정도는 이제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글이 편하신 분들은 점프 투 파이썬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책을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 거고 일부 챕터들이 이제 그냥 무료로 온라인에서 보실 수 있어서 여기서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그 프로그래밍 관련해서 데이터 타입 관련해서는 여기 있는 링크를 제가 달아놓은 거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뉴메리컬 파이썬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그 넘파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실습을 하는 내용들이 있고 거기에 수학적인 내용들이 있는 잘 정리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 관련된 실습들이 있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활용할 거라서 여기 있는 책도 보시고 여기 GitHub도 있어가지고 여기 GitHub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이제 다루게 될 numpy라는 라이브러리는 너무 유명하고 아마 파이썬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사용해 봤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될 내용들이 사실 여기에 있는 이 수업에서 다룬 내용과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여기 있는 그 스탠포드의 CS231N이라는 딥러닝 관련된 수업에서 이 파이썬 튜토리얼을 이렇게 쭉 하나의 페이지에 그 브라우저에서 볼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콜앱에서 실습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도 콜앱에서 실습할 거지만 요걸 통해서 예습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일단 보시고 여기 들어가 보시면 링크에 이제 잘 튜토리얼 되어 있거든요. 자, 요걸 한번 참고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아서 여기 넣어놨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선형대 수학 나머지 부분들을 이제 좀 다룰 건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여러 가지 선형대 수학의 기본적인 개념, 뭐 리니어 시스템 오브 이퀘이션, 그러니까 선형 연립방 정식을 푸는 것들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과 그 다음 디터미넌트, 그 다음에 역행렬이나 그 뒤에 이제 나오는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까지 오늘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우리가 한글로 선형 사상이라고도 하고 선형 변환이라고도 해요. 근데 일종의 매핑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이거는 우리 교과서 챕터 1.8, 1.9, 그다음에 4.2에 나온 내용이고 혹시 이제 공학 수학을 이제 거의 많은 친구들이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공학 수학 상에 있는 그 크레이시즈 7.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그 어떤 개념을 어떤 그 벡터 스페이스를 변환하는 벡터를 변환하는 어떤 함수 같은 건데 이제 그걸 우리가 오퍼레이터라고 불러요. 오퍼레이터라고 부르는데 또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에서 t라고 많이 쓰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다루잖아요. 그래서 이 트랜스포메이션이 리니어하다는 게 어떤 건지 이게 우리가 지금 다루는 그 벡터와 매트릭스의 멀티플리케이션과 관련이 있는데 선형사상 t는 또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t는 어떤 u와 v라는 두 개의 벡터를 입력을 했을 때 이걸 두 개를 더했을 때 얘가 u에 대한 트랜스포메이션 그 다음에 v에 대한 트랜스포메이션의 각각의 합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어떤 u라는 벡터의 상수배를 했을 때 얘가
트랜스포메이션을 U에 대해서 하고 상수배를 곱한 거와 같다. 이 두 가지를 만족하면은 이 트랜스포메이션은 선형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수를 나타낼 때 뭐 이런 식으로 함수 같은 경우는 이런 기호를 수학적으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x라는 집합에서 x라는 어떤 공간에서 y라는 집합 또는 y라는 공간으로 이제 보내주는 거를 우리가 함수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1대1 대응이 되는, 또는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으로 이제 모든 x는 뭐 어떤 y와 연결되는 걸 이제 함수라고 하는데,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은 비슷하게 x라는 벡터를 다른 어떤 x라는 벡터의 공간으로 보내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 안에 들어가는 거는 지금 함수처럼 어떤 변수일 수도 있고 변수들의 집합이니까 어떤 함수들도 이 함수를 다른 함수로 보낼 때 이 트랜스포메이션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을 가지는 게 선형 사상이라고 하고, 요거는 이제 뒤에도 조금씩 나올 거니까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죄송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다루는 매트릭스라는 관점에서 A가 n by n 매트릭스일 때 x라는 벡터를 AX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선형 사상인데, 또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A, U랑 V랑 더한 벡터가 당연히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요 첫 번째 성질, 이 성질을 만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성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죠. A에다가 C 곱하고 이제 U라는 벡터를 넣었을 때와 A에 U 곱하고 C 곱한 거랑 같잖아요. 그래서 요걸 만족시키니까 이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된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터미넌트는 다들 아실 텐데, 이 디터미넌트부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데이비드 레이의 리니어 알지브라보다는 좀 더 간략하게 나와 있는 그 크레이시즈의 그 공학 수학을 좀 더 읽기 편하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일단 이거는 크레이시즈의 챕터 7.7 나온 내용인데요. 일단 디터미넌트가 뭔지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쓰기도 하죠. A라는 매트릭스에 대해서. 그래서 A라는 매트릭스가 n by n의 매트릭스일 때 이게 일종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는 네, 이제 이게 어떤 함수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A n by n이 이거를 n by n의 행렬을 어떤 실수로 보내는 거죠. 스칼라 값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매트릭스를 입력으로 받아서 실수에 매핑을 시키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제 이게 트랜스포메이션이긴 한데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야 이거는 또 다른 문제라서 일단 트랜스포메이션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죠? 만약에 디터미넌트를 구하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하게는 우리 요런 A, B, CD라는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는 AD-BC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거를 쉽게 계산을 해본다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 Reduced Row Echelon Form이라고 해서 여기를 0으로 만들고 여기를 이제 로 동치 또는 로 이퀴벌런트 오퍼레이션을 하게 되죠. 그럼 만약에 여기 옆에다가 써볼게요.
일단 여기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이 첫 번째 로를 a분의 c를 곱해서 빼주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건 답은 밑에 써놓고, 그러면 determinant of a, b, 그다음에 여기 c를 빼주니까 0이 되고 d 마이너스 a분의 b, c 이렇게 되죠. 이 지금 1번 요 컬럼에다가 a분의 c를 곱하면 이제 a분의 c 곱하기 a니까 c가 되고, 그다음에 b에다가 a분의 c 곱하니까 이걸 이제 빼줘서 이렇게 나오는 형태로 되면 이제 reduced row echelon form이 된 거죠. 그러니까 트라이앵글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이쪽만 이제 남아 있는 이런 형태. 그럼 위에 삼각형만 남아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디터미넌트를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있는 다이아고널, 그러니까 대각 성분을 곱해준다, 남아 있는. 그래서 이 디터미넌트는 a 곱하기 d 마이너스 a b c라서 ad 마이너스 b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행렬이 주어졌을 때 그 행렬을 만약에 reduced row echelon form인 삼각형 형태로 만들어주면 이거를 이렇게 뭐 A11, A12 하고, 그 다음에 사실 이 로를 바꿔주면은 이제 사실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사실 직접 뭐 복잡한 연산을 할 건 아니라서 여기를 다 0으로 만들어주면, 그러면 여기만 남고 여기서 이 다이고널 성분을 바꿔준 것만 곱해주면 된다. 자, 그러면 조금만 지금 요 연산을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만약에 조금만 좀 자세히 설명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elementary row operation, 그러니까 이 행열 중에서 열에 대해서 방금씩 하나씩 빼주는, 그래서 a를 이제 a 프라임으로 바꾼다고 했을 때 일단 첫 번째 인터체인지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열을 이 열과 바꾸는 거죠. 그걸 바꾸게 되면은 디터미넌트가 이제 마이너스가 붙는, 그러니까 한 번 바꿔주면 마이너스가 한 번 붙고 한 번 또 바꾸면 마이너스 또 붙어서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뭐를 더해가지고 뭐를 곱해가지고 그 다음 행렬에다 곱해준다. 어떤 로를 이제 여기 있는 로를 만약에 우리가 뭐 어떤 상수를 곱해서 여기 밑에다 빼주거나 그렇게 해서 여기다 이제 0을 만들어 주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은 해도 똑같이 a가 a 프라임이 되고, 마지막은 그냥 어떤 컬럼에다 그냥 상수배를 할 수 있잖아요. 여기가 곱해지기 위해서 뭔가 깔끔하게 만들기 위해서 상수배를 곱하면 그 경우에는 그 상수배가 앞으로 나오는. 그래서 만약에 CA의 디터미넌트를 하면은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이 디터미넌트가 C 곱하기
이 A 프라임 한 거에 죄송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C 배를 어떤 로에다 해주면은 이제 A 프라임의 디터미넌트는 원래 디터미넌트의 C 배만큼 이제 상수배만큼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디터미넌트 관련해서 만약에 디터미넌트 값이 0이 아닌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만약에 봤을 때 여기가 지금 가득 채워져 있다. 0이 아닌 성분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이렇게 쫙 곱하면 0이 아닌 걸 다 곱하니까 0이 아닌 디터미넌트가 나오겠죠.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예전에 정의했을 때 랭크라는 값이 여기에 0이 아닌 성분의 수라고 했는데 여기가 다 0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0이 아닌 값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얘가 풀 랭크 그러니까 요 만약에 행이 10개라면은 이제 랭크가 1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얘기를 안 했는데 여기 디터미넌트가 여기 제가 잘못 썼죠. 여기 죄송해요. 여기 잘못 썼는데 디터미넌트는 항상 정사각행렬 이제 스퀘어 매트릭스에 대해서만 정의를 해요. 정사각행렬이 아닌 직사각형 가로로 길거나 세로로 긴 경우에는 디터미넌트라는 게 없어요. 항상 가로 세로가 딱 이제 같은 행렬에 대해서만 디터미넌트를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n개가 만약에 다 컬럼에 꽉 차 있으면은 풀 랭크 그러니까 n by n 매트릭스에서 서로 선형 독립인 컬럼의 수가 n개고 선형 독립인 로의 수가 n개인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디터미넌트 관련해서 제가 이거 다 안 썼구나. 네. 이러면은 A의 랭크가 n이 된다. 그러니까 A가 n by n일 때 그리고 이제 A의 디터미넌트는 제가 요즘 막 섞어서 쓰고 있는데 이거랑 지금 이거랑 제가 섞어서 쓰고 있는데 이해해 주세요. 이게 같은 거고 A의 디터미넌트는 A의 트랜스포즈 디터미넌트와 같고요. 그다음에 A, B라는 거를 행렬 두 개를 정사각행렬이든 뭐든 정사각행렬이 지금 이 경우에 해당하는데 A, B의 정사각행렬 두 개 곱한 거의 디터미넌트는 A의 디터미넌트 곱하기 B의 디터미넌트와 같다. 이렇게 디터미넌트의 성질들이 있어. 제가 이걸 땡겨가지고 여기다 놔서 한 페이지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아무튼 여기까지가 디터미넌트 관련된 내용이고 이제 바로 이제 이어서 나오는 게 인버스 매트릭스. 우리말로 역행렬이라고 하죠. 이거는 크레이시즈 7.8에 나온 내용인데 마찬가지로 인버스 매트릭스 역행렬도 반드시 정사각행렬 딱 이제 그 가로 세로 길이가 같은 행렬에 대해서만 정의가 돼요. 그래서 n by n 매트릭스에 대해서 이제 A 인버스하는 매트릭스는 A 매트릭스랑 곱하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이 다이아고널 성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 성분이 전부 다 1이고 나머지는 0인 거죠. 또는 이제 A의 A 인버스를 곱하면 마찬가지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는 요런 거를 우리가 역행렬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역행렬 어떻게 구해요? 대표적으로 이제 가우스 조던 소가법을 사용하죠.
인버스 매트릭스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지는 예전에 우리 아그멘티드 매트릭스든 가우스 엘리미네이션, 그러니까 로 와이즈 오퍼레이션, 요 지금 엘레멘트 로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엘리미네이션 했듯이 지금 가우스 조단 엘리미네이션은 아그멘티드 매트릭스를 하는데 그 옆에다가 아이덴티 매트릭스를 넣고 하죠. 그래서 좀 이게 더 길 것 같아서 좀 당기면 쉽게 설명해서 A 하고 I를 옆에 놓는 거죠. 그냥 여기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바꾼다? I, A 역행렬로 바꿔주면 이 로와이즈 엘레멘트 오퍼레이션을 하면은 이렇게 이 오른쪽에 있는 역행렬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가우스 엘리미네이션 하면은 이런 식으로 A11, A12, A13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요 성분들만 이제 남기고 여기를 0으로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로 만드는데 이제 얘네들을 1로 바꿔주는데 이제 가우스 조단 소가법에서는 A11, A12, A13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제 이거를 이렇게 놓고 어떻게 바꿔줘요? 1, 0, 0, 0, 1, 0, 0, 0, 1 그다음에 여기 A11 프라임, A12 프라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성분은 1로 만들고 1로 만들고 나머지는 0으로 만드는 그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적용했던 이런 그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여기 있는 모든 성분들을 여기 밑에 있는 아이덴티 매트릭스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역행렬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디터미넌트와 같이 이야기하면은 A의 역행렬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 안 할 수도 있어요. 존재하는 경우는 그때는 A의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닌 경우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우가 또 다른 의미로 A의 랭크가 n by n 매트릭스에서 n인 경우 이 경우가 우리 A의 역행렬이 존재하는 경우가 되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되게 특별한 용어로 레귤러 매트릭스 또는 넌 싱귤러 매트릭스 싱귤러하다는 거는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이제 리버서블하게 이제 역행렬을 곱하면은 이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리버서블 매트릭스라고도 불러요.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매트릭스. 그래서 A 요거는 이제 좀 다른 지금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잠깐만 하면은 그 원래 커뮤테이티브 우리말로 교환이라고 하죠. 원래 매트릭스에서는 교환이 성립하지 않는 이제 항상 이런 건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이거는 항상 같은 건 항상 다른 건 아닌데 이게 아닐 수도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A, B가 A, C라고 해서 꼭 B는 C가 되진 않죠. 매트릭스에서.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B가 C랑 같은 경우는 A 역행렬이 존재하면 그냥 A 역행렬을 왼쪽에 다 곱해주면 이제 A 역행렬이 사라지니까 B랑 C랑 같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A가 리버서블 매트릭스인 경우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다른 말로 하면은 A의 컬럼 스페이스가 그 n 차원의 코디네이트 스페이스를 스팬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A가 n by n 매트릭스잖아요. A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이게 정방 행렬이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여기에 있는 컬럼들이 이게 각각 다 n 차원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컬럼들이 다 모여가지고 n 차원 리얼 코디네이트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를 형성할 때, 그러니까 n 개가 모두 다 독립이면 우리가 n 차원을 스캔할 수 있잖아요. 서로 다 독립이니까 n 개의 베이시스가 되고, 그러니까 A 매트릭스의 컬럼들이 n 차원을 스팬할 때 결국 역행렬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약간 완전한 거지. 그 완전한 경우에만 역행렬이 존재하고, 또는 로 스페이스 또는 로 벡터들이 서로 n 차원의 공간을 스팬할 때 마찬가지로 리버서블하게 레귤러한 그런 성질을 가지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뒤에 계속 나올 텐데, 이게 완전하지 않다는 거는 뭔가 이 A라는 지금 여기에 있는 요 오퍼레이션 했을 때, 그러니까 B라는 매트릭스에다가 A를 곱하고 난 뒤에 뭔가 정보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내가 B라는 거에 정보가 있었는데 B의 정보를 이제 손실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리버서블하게 지워지지가 않는 거지. 네. 그래서 이거 지금 제가 얘기한 건 이해 못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네. 어쨌든 우리가 인버스 매트릭스는 싱귤러하지 않은 경우에, 그러니까 n 개의 인디펜던트한 컬럼들이 존재할 때 이제 넌 싱귤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이거는 프레이시 챕터 8.1부터 나온 내용인데, 일단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라는 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사실 그냥 이거 왠지 뭔지 모르고 그냥 곱해가지고 람다 뭐 나오고 이렇게 배우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거의 의미를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거예요. 그래서 A라는 매트릭스가 X를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거죠. 아까 제가 트랜스포메이션 변형한다고 했잖아요. 다른 어떤 벡터로 그 변형을 했는데 그 자기 자신의 벡터의 형태로 나온다 라는 게 이제 좀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배웠어요? 이렇게 AX 람다 빼기 이렇게 해가지고 0 만든 다음에 요거를 뭐 이런 식으로 A 빼기 람다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의 X는 0 벡터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세요? 여기에 있는 이 매트릭스를 우리가 캐릭터리스틱 매트릭스, 특성 방정식, 특성 매트릭스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지금 n by n 매트릭스인데, 이 n by 매트릭스가 역행렬이 존재한다면, 얘 역행렬 곱해가지고 오른쪽으로 넘기면 x 벡터가 무조건 0 벡터가 되거든요. 근데 이 식을 만족시키는 벡터 x와 람다 중에서 0이 아닌 x 벡터만을 우리가 아이겐 벡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0 벡터 곱해주면 당연히 좌우가 성립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0 벡터인 경우를 우리가 트리비얼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너무 당연한 얘기. 우리 당연한 얘기가 아니고 0이 아닌 경우를 생각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0이 아닌 경우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 지금 요 매트릭스 람다 빼기 A 빼기 람다 아이덴티티를 한 게 역행렬이 존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디터미넌트 값이 뭐가 돼야 돼요? 0이겠죠. 0이 나오는 순간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여기에 뭔가 비어 있고, 여기에 뭔가 비어 있으면 랭크가 부족하고, 랭크가 부족하면은 그러면은 뭔가 전체 데이터를 다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정보를 이제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까 베이시스가 하나 부족하다고 했죠. 베이시스가 부족하면은 뭔가 그 정보를 잃어버릴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고, 그러니까 디터미넌트가 0이라는 거는 그 다이아고날 성분 중에 하나가 0이었다는 거잖아요. 거긴 하나 비어져 버린다는 거. 비어지니까 이제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거고, 다른 말로 하면 디터미넌트가 0이었다는 거고, 디터미넌트가 0이어야지 이거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아서 이제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가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라고 하죠. 특성 방정식.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람다를 구하고, 그걸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겐 벡터들을 구하잖아요. 얘가 아이겐 밸류, 얘가 아이겐 벡터.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한지 이제 생각을 조금씩 지금부터 해볼 텐데, 이 A라는 매트릭스를 곱하면 보통은 이제 X라는 벡터가 다른 걸로 바뀌어요. 다른 걸로 바뀌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다가 그려볼게요. 어떤 매트릭스를, 만약 2×2 매트릭스를 곱해가지고 이 X라는 벡터가 뭐 다른 벡터인 뭐 요런 X 프라임으로 바뀌어요 보통은. 그래서 얘가 AX인 거죠. 그러니까 얘가 AX 하면은 이제 보통 다른 벡터로 이렇게 바뀌는데, 근데 어떤 특정 벡터들은 이 A라는 매트릭스에 대해서 그 방향이 변하지 않더라. 그 변하지 않는 방향인데 크기는 바뀌더라. 그 바뀌는 크기가 바로 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고유하다라는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이겐이라는 거 뭔가 고유하다. 그러니까 고유하다는 거는 걔는 이제 뭔가 이 중심 축을 잡아주는 거지. 이 A라는 매트릭스의 정보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어떤 벡터들은 이 A라는 매트릭스와 관련이 있는데 A라는 매트릭스에 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얘는 이 그 A라는 매트릭스의 컬럼들을 선용 조합하는 방법인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AX는 A라는 매트릭스의 컬럼 벡터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벡터를 만드는 거라고 했죠. 이해가요? 그래서 이렇게 AX라는 거는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매트릭스가 있으면 여기에 컬럼 벡터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X라는 걸 딱 곱하는 그 개념이 뭐냐면, 지금 요렇게 곱해가지고 쫙 요거를 더해가지고 어떤 하나의 컬럼 벡터를 만들잖아요.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A라는 매트릭스의 리니어 컴비네이션, 그러니까 컬럼 벡터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이라고 했잖아요. 선형 조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형 조합하는 어떤 방법인 거예요, X는.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어떤 X가, 새로운 X 프라임이 이 X의 그냥 배수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어떤 기준을 잡아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얘로 일단 그래도 조금만 풀어보죠. 가장 기본적인 경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5, 2, 마이너스 5, 2, 2, 마이너스 2인 행렬이 있다. 이거 위에 쓴 것처럼 이렇게 빼고, 그러면 마이너스 5 빼기 람다 0, 2 마이너스 2 빼기 람다. 그래서 여기에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면은 아까 얘기한 AD 마이너스 BC 하면 되겠죠. 5 네, 이거 두 개 그냥 플러스로 만들어 볼게요. 이거 다 마이너스니까. 그럼 람다 플러스 5, 제가 여기다 이렇게 쓰죠. 다 쓸게요. 디터미넌트 A 마이너스 람다 한 개보다 특성 방정식이 람다 플러스 5 더하기 람다 플러스 2 빼기 0 이 돼서, 이제 아이겐 밸류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5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좀 제가 뭔가 틀린 것 같은데,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4고, 그러면 얘가 람다 제곱 더하기 7 람다 빼기 16.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람다 빼기 플러스 6, 람다 더하기 1, 람다 더하기 6은 0이라서 아이겐 밸류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6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했었죠. 그래서 이제 아이겐밸류는 구했는데 아이겐벡터는 어떻게 구해요? 이제 요 지금 이 a 람다 i에 넣어주죠. 그러면 a 람다 i는 마이너스 5, 2, 2, 마이너스 2, 이 람다가 마이너스 1인 경우 빼기가 아니고 플러스가 되면서 1, 0, 0, 1 이거 더하면 마이너스 4, 2,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a 람다 i 더하기 x 벡터가 0 벡터를 가지게 하는 x가 뭔지 그게 바로 지금 마이너스 4, 2, 2 마이너스 1에 x1, x2라고 하는 x 성분을 이제 나눠서 해보면 어떻게 돼요? 요거 이제 분해했을 때 마이너스 4x1 플러스 2x2는 0이고 2x1 빼기 x2도 0이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결국 두 개가 같은 식이죠. 같은 식이고 어떻게 쓸 수 있어요? x2는 2x1이다 뭐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이걸로 이제 어떻게 해주죠? x라는 벡터 여기에 해당하는 요 경우에 이제 아이겐 벡터는 이 경우에 아이겐 벡터는 x1, x2인데 얘가 x1, 2x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1,2의 어떤 상수배를 한 거와 같다. 이렇게 디터미넌트 구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거 계산해주면 람다 1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람다 2에 대해서도 똑같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람다 1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고 두 번째 람다 2에 대해서는 제가 이건 미리 계산을 해놓은 게 있어서 x2 벡터는 2-1의 상수배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사실 이렇게 쓰기보다는 더 일반적인 표현으로 이제 x2, x1은 1, 2의 상수배다. 앞에 쓰는 게 더 일반적이니까 네, 이렇게 x1의 첫 번째 아이겐 벡터가 나오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아이겐 벡터도 이렇게 계산을 했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이 두 개 아이겐 벡터를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일단 하나가 1,2고요. 또 하나가 2,-1이에요. 그래서 일단 조금만 정리를 해볼게요. 좀 복잡하니까 이거를 좀 가지고 와서 그냥 다시 쓰는 게 차라리 낫겠다. 너무 지저분하게 써서 잠시만요. 일단 첫 번째 람다 1은 마이너스 1일 때 x1 아이겐 벡터는 c1 1,2인데 우리가 이거를 보통 유닛 벡터로 많이 표현하거든요. 유닛 벡터라는 거는 이거의 크기로 나누면 돼요. 크기는 이거에 제곱하고 제곱해서 루트 씌워주면 되죠. 그러면 그게 결국 루트 5분의 1,2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람다 2는
마이너스 6이고 그때 아이겐 벡터는 아까 뭐라고 했죠? 2, 마이너스 1.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유닛 벡터로 바꾸면 루트 5분의 C2 1, 2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제 유닛 벡터가 단위 벡터라고 우리말로 하는데 어떤 벡터의 크기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면 코디네이트 스페이스 상에서 좌표 공간 상에서 1, 2 유닛 벡터 말고 그냥 1,2인 유닛 벡터 되기 전에 벡터를 그려볼게요. 1,2는 여기 있죠. 여기 1,2가 여기 있고 그다음에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니까 엉터리네. 2 마이너스 이렇게. 네. 그럼 2, 마이너스 1은 어디 있지? 2, 마이너스 1 여기.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얘가 x1 그다음에 얘가 x2 그리고 유닛 벡터 하면 뭐 여기 크기가 1이면 이렇게 생기겠죠. 그리고 지금 우연히 이렇게 된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가 지금 수직이잖아요. 두 개 1,2랑 2,1 이게 수직이라는 게 사실 이너 프로덕트 설명할 때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했는데 x1 하고 내적 x2를 했을 때 1,2와 2, 마이너스 1 내적하면은 2 빼기 2니까 얘가 0 0 벡터가 아니고 이건 스칼라 값이니까 0이 나오는 내적 값이 0일 때 그때 얘네들이 서로 수직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거 그냥 그림상에서 봤을 때 얘기하죠. 이 그림상에서 봤을 때 이거 지금 수직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x1, x2가 수직이다. 요거는 사실은 그 우연이 아니고 수직이 되는 조건이 있어요. 이건 수직이 되는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그리고 이제 x1, x2를 우리가 원래 A라는 매트릭스가 2x2 매트릭스니까 이 2x2 매트릭스에 대해서 그 컬럼 스페이스로 스팬하면은 얘가 뭔가 그 2차원 코디네이트 스페이스를 표현할 수 있겠죠. 그게 지금 여기에 있는 요게 어떤 점들인데 그게 그 베이시스를 지금 여기에 있는 요 x1과 여기 x2를 베이시스로 생각해서 어떤 벡터를 또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 x1, x2를 이 아까 얘기했던 2차원 코디네이트 스페이스의 그 베이시스라고 생각했을 때 이걸 우리가 아이겐 베이시스라고 불러요. x1과 x2를 이거는 사실 제가 필기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스팬했을 때 이거 지금 똑같은 거니까 이건 지우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 경우에 한정해서 x1과 x2의 스팬이 A의 컬럼 벡터를 이루는 그 좌표 공간을 표현할 때 이제 이게 아이겐 베이시스라고 이제 나중에 제목에 아이겐 베이시스가 있었나? 아, 네. 어쨌든 자 그래서 이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가 계산하는 방법은 뭐 이제 다들 익숙하실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우리는 좀 배울 거라서 계산을 많이 안 하겠지만 그래도 예를 더 한번 들어보죠. 일단 멀티플리티라고 하는데 멀티플리시티 오브 아이겐 아이겐밸류들이 중근을 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크레이시즈 챕터 8.1의 예제 2번을 지금 저희 볼 건데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사실 설명하기 위해서 계산보다는 저는 개념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요 예제를 한번 볼게요. A라는 매트릭스가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3, 2,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2, 0이다. 이렇게 생긴 3x3 매트릭스가 있어요. 뭐 시험에 이거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구하라 이런 거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개념을 물어볼 건데 그 물론 이제 푼다고 쳐볼게요. 여기에 특성 방정식을 쓰면은 뭐 이런 식으로 돼요. 이거는 뭐 계산을 누군가 했다고 치고 지금 요거를 묶어서 보면은 지금 얘가 이제 중근을 가지죠. 그래서 실제로 아이겐 밸류가 3개면 좋을 텐데 그럼 이제 딱 3개, 3x3의 3개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람다 1이 5, 람다 2가 이제 마이너스 3. 근데 이게 중근이니까 뭔가 세 번째도 마이너스 3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칸이 부족하네. 그러면 이제 아이겐 벡터가 실제로 이렇게 2개의 아이겐 밸류에 대해서 3개를 다 가지는 경우를 우리가 멀티플리시티,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은 지금 람다가 마이너스 3인 경우에 지금 중근에 대해서 아이겐 벡터가 2개가 할당이 돼요. 이제 그런 케이스를 볼 건데 여기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람다가 마이너스 3일 때 a 마이너스 람다 i는 여기다가 이제 100, 010, 001 써가지고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위에 그 마이너스 3 빼주면은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죄송해요, 1, 2 마이너스 3, 2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3 이렇게 되죠. 여기에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x1, x2, x3 성분을 곱해서 얘가 000이 되는 그런 걸 이제 찾아보려고 하는데, 특이하게도 얘는 지금 보면은 이게 여기 2배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배 하면 얘가 되잖아요. 그 우리가 앞에 표현대로 하면은 이제 여기에 그 선형 종속이 존재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사실 의미 있는 벡터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거 빼주면 로 라이즈 그러니까 열이 아니고 행으로 이렇게 빼주면은 이거 하나 남고 다 0만 나오죠. 그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결국 인디펜던트 한 것만 남기면 얘만 남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요거를 이제 0으로 만들면 결국은 여기에 프리 베리어블, 여기서 피벗 베리어블이 하나고 프리 베리어블 그러니까 자유 변수가 2개라서 실제로는 여기서 나오는 벡터가 2개가 나오는 거죠. 제가 줄을 쓰는 거를 뒤로 넘겨서 이어서 쓸게요. 그러면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게 x1 플러스 2x2 마이너스 3x3는 0이고, 그러면 x1은 마이너스 2x2 플러스 3x3. 그럼 우리가 원래 구하고자 했던 x1, x2, x3라는 이 벡터는 x1 대신에 이걸 쓰는 거죠. 마이너스 2 x2 플러스 3x3 x2 x3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걸 조금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2, 1, 0에
x2 더하기 3, 0, 1의 x3.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이 하나의 아이겐벡터, 이게 하나의 아이겐벡터. 그래서 두 개의 벡터를 스팬해가지고 결국 2차원 코디네이트. 그 얘네들이 지금 어떤 임의의 상수라고 했을 때 결국 이게 상수배 해가지고 더하는 게 결국 스팬이잖아요. 그래서 스팬해가지고 2차원 좌표계를 표현할 수 있는 거고 3차원 공간상에 걔네들이 이제 두 개의 기저가 되는 거죠. 기저 벡터. 그래서 얘네 두 개가 아이겐 벡터가 되는 거죠. 두 개의 이 중근을 가지는 람다가 마이너스 3인 아이겐 밸류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멀티플리시티, 그러니까 중복된 아이겐 벡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겐 벡터가 실제로 꽉 차지 않게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책에 나온 예제는 아닌데 그냥 제가 예시를 들어서 보여주고 싶은데 n/n 매트릭스에서 n보다 적게 있는 경우가 이제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 맨날 이런 것만 위에처럼 막 다 차 있는 것만 보잖아요. 다 있는 경우만 계산하는데 적게 있는 경우가 아주 쉽게 볼 수 있어요. 적게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A라는 매트릭스가 3, 2, 0, 3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A가 3, 2, 0, 3이면 이거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 어떻게 되죠? A 마이너스 람다 I가 0이어야 되는데 람다 빼기 3의 제곱 빼기 0 곱하기 2 이렇게 돼서 그래서 결국 중근이 람다 3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경우에 똑같이 계산을 해보면 이제 a 마이너스 람다 i는 3, 2, 0, 3 빼기 이제 3, 3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그럼 얘가 0, 2, 0, 0 x1, x2. 아 미안, 여기는 사실 지금 좌우에 식을 맞추려면 이렇게 쓸 수는 없는데 그럼 이제 a 마이너스 람다 i가 여기랑 곱해져가지고 얘가 0 벡터가 돼야 되잖아요. 그 말인즉슨 이제 다시 한번 쓰면 이제 너무 이제 간단한데 이렇게 곱한 게 뭐가 돼요? 2x2 0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냥 애초에 여기가 다 0이니까 그냥 요 성분은 뭐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0이고 x2가 이제 밖으로 빠지면은 하나의 여기 지금 람다가 마이너스 3일 때 아이겐 벡터가 0,2 제 상수배 한 개 아이겐 벡터가 나오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런 아이겐 벡터와 아이겐 밸류 한 쌍만 있다. 근데 우리가 최대한 사실 뒤에서 풀 때는 많은 경우가 이제 아이겐 벡터가 꽉 차 있는 경우에 이제 문제를 많이 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억지로 만들 거예요. 아이겐 벡터가 꽉 차도록. 그렇게 어떻게 만들 건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지만 어쨌든 아이겐 벡터가 꽉 차 있어야지 우리가 뭔가 좀 할 게 생긴다.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오스고널 트랜스포메이션 수직 변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오스고널 트랜스포메이션 요거는 이제 그 데이비드 레이 책 6.7장 또는
트레이시즈 8.3장에 나온 내용이고, 이 지금 오소고날 트랜스포메이션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오소고날 매트릭스, 그 다음에 시메트릭 매트릭스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먼저 좀 정의를 할게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오소고날 매트릭스. 근데 보통 오소고날이 직교한다라고 우리말로 해석이 되는데, 이 직교한다라는 의미가 매트릭스에서는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A라는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가 A의 인버스일 때, 그때 얘가 이제 오소고날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있고 스큐 시메트릭 매트릭스라는 게 있거든요. 매트릭스는 생략할게요. 스큐 시메트릭인 경우에는 A의 트랜스포즈가 A의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뭐 0, 1, 마이너스 1, 0 뭐 이러면 이거 트랜스포즈 하면 어떻게 돼요? 0, 마이너스 1, 플러스 1, 0 이렇게 되니까 얘가 한번 마이너스 붙인 게 트랜스포즈잖아요. 이거 두 개 바꾼 게 결국 마이너스 씌운 거랑 같으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스큐 시메트릭이 되는 거고, 시메트릭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이제 대칭 행렬, A의 트랜스포즈가 A와 같은 경우, 그러니까 매트릭스가 이렇게 있으면 이 다이거널 성분은 상관이 없고 여기 있는 게 이렇게 거울처럼 이렇게 서로 같은 거, 마치 반사시킨 것처럼 같은 경우에 대칭 행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뒤에서 계속 나올 거라서 요걸 정의하고 갈 거고, 근데 이 자주 이제 뒤에 나올 건 아닌데 그래도 그냥 약간 상식 이렇게 알아두면은 좋은 게 이 성분들이 여기에 다 실수만 우리가 쓰잖아요. 근데 가끔 복수수가 쓰일 때가 있어. 그래서 복수수가 쓰일 때는 복수수의 컨주게이트, 그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복수수 배웠나요? 복수수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뭐 2i 뭐 이런 허수를 포함하는 걸 복수수라고 하고, 복수수의 이 컨주게이트, 우리말로 제가 뭐라고 하죠? 컨주게이트는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컨주게이트라면은 이런 식으로 복수수에만 마이너스를 붙이면 컨주게이트가 되는, 이제 이런 복수수를 원소로 가지는 그런 매트릭스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매트릭스에 대해서 네, 우리가 오소고날 매트릭스와 같은 개념으로 헐메시안이라는 개념을 죄송해요 유니터리라고 하는 게 있고, 이 유니터리 같은 경우는 컨주게이트를 한 다음에 트랜스포즈를 씌운 게 그거의 역행렬일 때, 그래서 이게 이제 뒤에서 나올 건 아니지만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시메트릭 같은 경우는 헐메시안하고 대칭이 되는데, 헐메시안 매트릭스는 A의 트랜스포즈,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가 자기 자신과 같을 때, 이때 이제 헐메시안이라고 하고, 스큐 헐메시안은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죠. 스큐 헐메시안은 이거 뒤에 그냥 생략할게요. 스큐 헐메시안은 A의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가 자기 자신의 마이너스와 같을 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로 많이 보게 될 거는 요 오소고날 매트릭스 계속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또 계속 나올 거예요.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아주 그냥 계속 나오는 이유가 이 성질이 너무 좋아서. 그런데 어쨌든 네, 오소고날 매트릭스가 지금 오소고날 트랜스포메이션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제 주로 지금 우리가 다룰 거고, 그래서
요거는 일단 개념적으로 정의한 거라서 약간 안쪽에 좀 빼놓을게요. 요거는 어쨌든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이제 오스고나 매트릭스가 자기 자신의 트랜스포저가 역행렬이 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보통 오스고나 매트릭스는 U로 많이 쓰거든요. 유니터리라서 사실 U로 많이 쓰는데 U 트랜스포즈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고, 또는 이제 U 트랜스포즈 U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이거 이제 뒤에서 계속 얘기할 건데, 오스고나 매트릭스 여기다 예제를 하나 볼게요. 이제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로테이션 매트릭스거든요. 우리 로테이션 매트릭스도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만약에 2차원 공간상에서 정의가 된다. 그러면 이제 로테이션 매트릭스라서 R이라고 많이 쓰고, 얘는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 이렇게 정의하는 매트릭스를 오스고나 매트릭스라고 하고, 얘는 어떤 벡터 x에 대해서 세타만큼 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고등학교 때 배울 때 꼬 마이너스 신 코에서 꼬마 신 코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요런 거 정도는 그냥 기억해 두시는 게 좋고, 그 개념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벡터가 있다고 했을 때 x1이라는 벡터가 이제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취하면 Rx가 이렇게 변하고, 이게 크기가 같은데 세타만큼 이제 움직인 그 벡터가 되는 거죠. 이게 Rx1이라고 했을 때 이게 세타만큼 돌리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도 표시를 해요. R 세타 이렇게 돌린다. 그러면 이제 이거의 역행렬은 얘를 마이너스 세타만큼 다시 돌리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의 역행렬을 생각해 보면 이제 R 마이너스 세타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 마이너스 세타 대신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매트릭스는 코사인에 마이너스 붙이면 어떻게 되죠? 일단 하나씩 써 볼까?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세타, 사인, 마이너스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인데 코사인에 마이너스 넣어봐야 코사인은 대칭 함수거든요. 그 원점을 기준으로 좌우가 똑같이 생겨서 마이너스 붙여도 그냥 자기 자신이고, 사인은 이제 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한번 반전된 함수라서 마이너스 붙이면 밖으로 빠져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그게 결국은 지금 원래 있던 이 R이라는 로테이션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 한 거와 같죠. 지금 여기다 트랜스포즈면 이렇게 두 개를 바꾸는 거잖아요. 이렇게 두 개 바꾼 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결국 R 세타의 트랜스포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결국은 R의 역행렬은 자기 자신의 트랜스포즈가 되는 거고, 얘가 방금 얘기했던 오스고나 매트릭스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한 번 돌리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즈에서 돌린, 그 다른 말로 역행렬에서 돌린 게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오스고나 매트릭스가 그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계속 보게 될 텐데 크기가 안 변해요. 오스고나 매트릭스는 곱해도 일단 크기가 안 변하고 뭔가 그 방향, 벡터의 방향만 바뀌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되게 중요한 게 트랜스포즈를 했는데 너무나도 쉽게 그냥 역행렬을 구할 수 있다. 우리 역행렬 구할 때 3x3 매트릭스의 역행렬 구한다고 생각해봐요. 머리 아프잖아요. 근데 그냥 트랜스포즈만 해주면 쉽잖아요.
그 쉽게 역행렬을 구할 수 있는 거지. 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이제 방금 얘기했던 거를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우리가 invariance of length라고 하는데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 invariance of length. 매트릭스를 곱해도 그 변환을 했는데 그 변환이 크기가 변하지 않고 크기 방향만 변하는. 근데 그 넘어갈게요 지금 바로. 뭐에? 오소고나 매트릭스에. 이제 U라고 할게. 오소고나 매트릭스는 U. 그래서 자기 자신이 트랜스포즈를 했을 때 역행렬이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U 트랜스포즈가 U의 역행렬인 그런 행렬에 대해서 U X를 한다는 거예요. X라는 벡터에다가 U를 이제 곱했을 때 이거의 크기는 어떻게 정의돼요? 놈으로 정의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놈은 루트까지 씌우니까 루트를 우리가 계산하기가 싫어서 이걸 제곱을 해주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혹시나 잘 모르면 이제 질문해 주세요. 이게 앞에서 어떤 두 개의 벡터, 그러니까 이 벡터가 UX라는 건 하나의 벡터죠. X를 트랜스포메이션한 벡터고 또 다른 벡터인 UX가 있는데 이제 내적을 하고 루트 씌우는 건데 그걸 제곱하니까 이제 제곱은 루트는 없고 그냥 내적을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내적 이너 프로덕트 하면 되고, 미안 여기 트랜스포즈 해야 되죠. 트랜스포즈하고 내적인데 내적을 하는 거는 결국은 UX의 트랜스포즈하고 그냥 곱하는 거와 같죠. 앞에서 정의했었나요? 그 내적에 대해서. 내적은 X라는 벡터와 X라는 백터, 만약 Y라는 벡터를 내적하면은 이거 그냥 자기 자신을 놓을까요? 자기 자신의 내적은 X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X다. 그래서 얘가 n by 1이고 n by 1인 어떤 컬럼 벡터가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하면 1 by n, n by 1 이렇게 해서 곱해서 결국 1 by 1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스칼라 값 하나로 이제 변환할 때 결국 X 트랜스포즈 X가 그냥 스칼라 값으로 내적이다. 요거를 생각하면 이제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트랜스포즈에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제가 그 설명을 앞에서 자세히 안 했는데 A라는 매트릭스와 B라는 매트릭스를 곱한 다음에 트랜스포즈를 하면은 B라는 매트릭스를 트랜스포즈하고 A를 트랜스포즈한 거 순서가 바뀐다. 이런 특징이 있고 뭐 이거는 당연한 거긴 하지만 A, B, C 곱한 게 A랑 B, C 곱한 거랑 같다. 이건 어소시에이티브라고 영어로 표현하는데 한글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연산해도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의 그 곱셈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랑 같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 트랜스포즈를 넣어서 순서를 바꿔버리면 어떻게 돼요? 일단 좀 구별하기 위해서 이건 그냥 참고로 한 거고, 일단 순서를 바꿔서 X 트랜스포즈 U 트랜스포즈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U, X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X가 n by 1인데 트랜스포즈 하면은 여기 방금 한 것처럼 X 트랜스포즈 하면 1 by n이 되죠. 원래 n by 1이었는데 여기 1 by n. U는 지금 정사각 행렬인 n by n, 그다음에 n by n, 그다음에 1 by n by 1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쫙 곱해서 이제 1 by 1인 어떤 상수값 하나, 그러니까 스칼라 값 하나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UX라는 요 트랜스포메이션 된 이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U 트랜스포즈가 뭐예요? 이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죠. 얘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고, 그러니까 얘는 곱해봐야 의미가 없다.
그냥 사라진다. 그래서 이걸 지우면 x 트랜스포즈 x. 그 결과적으로 얘는 뭐예요? x 벡터의 놈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이너 프로덕트의 제곱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u를 곱해도 그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오소노멀리티라고 해요. 그 각각의 U라는 매트릭스의 컬럼과 로들이 서로 오소노멀한 특징을 가지거든요. 오소노멀이 일단 뭔지 모르겠죠? 그래서 U라는 매트릭스가 있다고 했을 때 U라는 매트릭스가 n by n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V U라고 할까요? 네. U1 컬럼 벡터, U2 컬럼 벡터 해가지고 UN까지 이렇게 컬럼 벡터로 모아놓고 그 지금 U1과 U2 등등등 해서 UN까지의 컬럼 벡터들이 오소노멀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오소노멀 시스템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오소노멀이 일단 뭔지 모르니까 제가 이걸 분해해 볼게요. 오소라는 거는 수직하다는 의미예요. 직교한다. 그 다음에 노멀이라는 거는 크기가 1이라는 얘기예요. 서로 직교하면서 크기가 1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제 U1과 U2를 내적하면 다른 말로 하면 뭐 U1 트랜스포즈 U2 이렇게 써도 되겠죠. 얘가 0이에요. 아까 내적했을 때 0이면 서로 수직한다고 했었죠. 제가 설명은 안 했지만 이제 U1, U2의 내적은 U1 크기, U2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거든요. 근데 코사인 세타가 0이 되려면 세타가 90도여야겠죠. 어쨌든 요거는 다음 넘어가고 그래서 얘가 0이니까 서로 어떤 벡터들이 서로 수직이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U1의 크기랑 U2의 크기 다 전부 1이에요. 그래서 얘가 노멀한 거예요. 그러니까 크기가 1이고 그 다음에 서로 수직이죠. 그래서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제 얘도 사실 내적인 거 보여요. 얘도 U1의 크기는 U1의 내적이 루트 씌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U1 자기 자신과 내적하면 1이고 다른 녀석과 내적하면은 0이에요. 그런 게 지금 핵심인데 이제 이거를 U1하고 U2를 그냥 좀 더 이걸 수학적으로 좀 멋있진 않지만 이제 좀 더 잘 쓰면은 이런 식으로 요 두 개 벡터를 서로 내적하면 내적하면 0 또는 1이다. 근데 만약에 i랑 j랑 같으면 죄송해요. j랑 k랑 같으면 같지 않으면 0이고 두 개가 같으면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방금 얘기했던 두 개를 합치면. 네, 그래서 이 특징이 이제 뒤에서 계속 활용이 될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것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U랑 U 트랜스포즈를 곱하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 방금 얘기한 이 특징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일단 조금 더 이어서 설명을 하면은
벌써 20분입니다. 벌써 20분이니까 네. 일단 요거를 이제 방금 얘기했던 요 성질을 딱 곱해서 우리 전에 막 이렇게 좌우로 곱하고 안 했었나? 네. 이렇게 어쨌든 이제 뒤에서 보면은 얘가 딱 자연스럽게 이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딱 나오는구나 이걸 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고 그걸 성질을 통해서 이제 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뭐 다이고널라이제이션이라고 이제 할 건데 매트릭스를 다이고널라이즈하고 그다음 다이고널라이즈 된 걸 아이겐 벡터로 채운 다음에 이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이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쪼개가지고 여러 개의 매트릭스의 조합으로 만든 다음에 그 조합이 원래 매트릭스의 어떤 되게 좋은 표현이 되는 그런 것들을 배울 건데 그게 어떤 정보를 잘 추출해가지고 거기 핵심적인 내용만 딱 담아내는 방법이 돼요. 이제 그 부분까지 보면 이게 왜 이런 걸 왜 했구나라는 걸 아실 텐데 지금은 아직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 하고 나면 이게 되게 이 매트릭스에 있는 되게 중요한 정보만 잘 뽑는 방법이구나라는 걸 다음에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오스노 매트릭스 이거 곱했을 때 아이덴티 매트릭스 나오는 거 한 다음에 다이고널라이즈 하고 네, 그 다음에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까지 연결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